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늘 자신들을 쫓고 설명하고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뒤쫓지 않을 때, 당신이 애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된 세계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증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게임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떤 비난보다도 바로 이 침묵이 나르시시스트를 극심한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쫓는 것을 멈출 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첫째, 당신이 떠나자 그들은 극심한 공황에 빠집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을 자기 소나기에 쥐고 있을 때만 안정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게 돌아설 수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당신을 혼란과 버려졌다는 감정 속에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 때문에 아파하며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물을 멈추고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며 설명하거나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과 평온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황은 첫째로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갑자기 끊겼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감정적인 메시지,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당신과의 모든 다툼이 그들의 비뚤어진 자아를 먹여 살리는 연료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힘을 가졌으며 세상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이 모든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의 유일한 공급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으며 아무도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않는 현실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고요함은 마치 산소가 희박해지는 밀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숨이 막히고 방향 감각을 잃으며 기댈 곳 하나 찾지 못해 허우적거립니다. 그들의 공황은 또한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쓴 각본이 무너졌다는 사실에서도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연출하는 감독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자신은 결정하는 사람, 당신은 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침묵하면 당신은 불안해해야 하고, 그들이 떠나가면 당신은 매달려야 하며, 그들이 비난하면 당신은 수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짠 각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연기하지 않을 때 연극은 산산조각납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대에서 걸어 나옵니다. 더 이상 희생자도 애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자 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들은 문득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늘 당신을 거울로 삼아왔습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용서, 당신의 희생을 들여다보며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자 그 거울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허하고 연약한 내면을 억지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면의 공허함이 그들을 존재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공황이 커질수록 그들은 감정의 극단을 오갑니다. 때로는 한없이 약하고 불쌍한 척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당신이 잔인하고 무정하다며 거칠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에 불과합니다. 그 가면 뒤에는 사랑도 진정한 뉘우침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탱해주던 에너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공황은 당신이 마침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쫓고 반응하고 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게임은 계속될 뿐입니다. 오직 당신이 멈추고 침묵하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가장 큰 목소리이며 당신의 평온은 가장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황은 당신이 자유를 되찾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둘째, 당신이 쫓지 않자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시작합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공황 상태를 겪은 후에도 나르시시스트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이 일시적인 토라짐이 아니며 당신이 진정으로 유독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전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술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당신의 분노나 사랑을 직접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부드럽고 약한 부분, 한때 깊이 사랑하고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던 당신의 정과 연민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오만하거나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연약함이라는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 내 곁엔 아무도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건 너뿐이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와 같은 애처로운 어조로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이 말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며 한때 당신의 전부였던 사람,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휘젓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고통은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구이자 전술입니다. 그들은 변화하기 위해 공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붙잡기 위해 공감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을 낡은 족쇄가 효력을 1차새로 만들어낸 족쇄로 바꾸려 합니다. 현실에서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아주 귀중한 공급원을 잃은 것을 후회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셔틀이자 에너지 저장고였고 죄책감 없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자 그 편리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덫에 쉽게 빠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본성은 사랑하고 희생하며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변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을 보며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 순환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번에는 정말로 후회하는 걸까? 하고 자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깨닫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든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약한 척하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비춰주던 거울을 그리워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불안감을 달래주던 존재를 그리워할 뿐입니다. 그들이 피해자로 돌아왔을 때 말 대신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도 진정으로 변했나요?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아픔만을 강조하나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 없이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셋째, 당신이 쫓지 않자 그들은 감정의 혼돈 속으로 추락합니다. 공황 상태를 겪고 피해자 연기마저 실패로 돌아가면 나르시시스트는 특정한 단계에 진입합니다. 바로 감정의 혼돈이라는 소용돌이입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조차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을 다시 끌어들여 중독되었던 공급을 회복하고 싶어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히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당신을 원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사랑과 분노, 갈망과 증오가 끝없이 충돌하며 출구 없는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서 이 혼란을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꿀처럼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며 변화를 약속하고 당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으로 답하는 순간 그들은 분노에 차서 당신이 변했다, 냉정해졌다며 가혹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밀당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신을 끌어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신이 떠난 것을 벌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서 감정은 진정한 교감이 아니라 통제력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방향을 잃은 배처럼 내면의 폭풍 속에서 표류합니다. 때로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리고 때로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감정이 이토록 불안정한 이유는 사랑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당신을 다시 그 순환 속으로 빨아들이려 합니다. 각본에 짜인 사과, 행복했던 기억의 소환, 변화에 대한 약속 등 모든 것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본질은 건강한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공포, 당신이 그들 없이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는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단 하나의 선택지만을 가집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간다면 그 소용돌이는 다시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달콤함으로 시작해서 비난으로 바뀌고 교묘한 침묵으로 이어지며 당신은 또다시 당신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다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용돌이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만든 혼돈과 시름하게 내버려 두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안전하고 더 이상 눈물로 평화를 사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으십시오. 기억하세요.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고 소용돌이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논쟁이나 복수가 아닌 자유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어둠을 걸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 채널을 모두가 이해받고 영감을 얻으며 건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기하는 따뜻한 안식처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거친 반박이나 끝없는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당당한 침묵에 있습니다. 그 침묵은 당신의 게임에 더는 놀아나지 않겠다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분노와 연민은 조종할 수 있지만 당신이 평온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